문과 객관식 수험 시험은 이게 다야. 이게 그 적나라한 속살이야. 정의롭지 못하잖아. 열심히 했으면 이겨야지. 합격, 불합격을 바꿀 계기가 될 거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무원 변호사TV 유희훈 변호사입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여러분, 공부법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시중에 공부법이 진짜 많더라고요. 심지어 책을 잘 읽으려고 공부법을 찾는 건데 공부법을 공부하기 위한 책도 있더라고요. 공부법이 무슨 한 과목이야. 저도 이해는 해요. 저도 공부 시작할 때 기억력 공부법, 컴퓨터 암기법 이런 거 저도 샀었어요. 근데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었어요. 진짜를 알려주지 않거나 자기도 진짜가 아닌데 책을 쓰고 말을 해요. 이건 손맛을 본 사람이어야 적나라하게 알려줄 수가 있고 이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어야 정리해서 말을 해줄 수가 있어요. 제가 한정된 시간에 유튜브를 하는 건데 여러분들한테 최소 시간에 최대 이익을 줄 수 있는 영상이 뭘까? 그냥 흥미 위주가 아니라 아예 공부법 종결 영상을 만들기로 했어요. 하나는 압축법, 하나는 정리법이고 지금 하는 거는 압축법이에요. 이걸로 제가 종결 지을게. 우리 공부하는 방법은 이걸로 끝내고 이제 공부를 합시다. 왜 이런 방식으로 하냐면 시중에 공부법들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무슨 스낵처럼 단편적이에요. 본질적인 얘기를 해주지 않고 즉흥적이고 개인적인 방법론. 그나마 본질적인 얘기를 하는 경우도 종합적이지 못해요. 근데 이렇게 하면 나에 맞춰서 응용이 안 돼요. 그리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진심으로 설득도 안 돼요. 그냥 따라하는 거니까 오래 가지도 않아요. 여기까지 보셨으면 이 시리즈는 진짜 끝까지 보세요. 그만큼 권해드려요. 저라면 돈을 많이 줘도 이 영상을 살 것 같아요. 미리 말하는데 말장난 같은 거 안 넣고 시리즈 합쳐서 타이트하게 한 30분 정도 갈 건데 물론 유튜브에서는 그 30분조차 길다는 거 알아요. 근데 재밌자고 막 소리 지르고 깔깔거리고 볼 때는 하고 보다가 보고 나면 아무것도 안 남는 그런 건 하지 않겠습니다. 진짜 여러분 합격, 불합격을 바꿀 계기가 될 거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시리즈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셔야 돼요. 마지막에 실제 이제 기출문제 가지고 하는 걸 보여줄 거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안 보면 의미가 없어요. 그렇다고 앞에서 정리가 안 됐는데 마지막만 보면 이해가 안 되고 설득도 안 되니까 순서대로 보셔야 돼요. 영상도 그래서 순서대로 올리려고 해요. 믿으세요. 압축 공부법의 아주 밑바닥 본질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테크니컬한 얘기까지 안 쉬고 들려줄 거고 다 들은 후엔 문제 꺼내 들고 실제로 내가 보여줄게요. 시작할 때는 어디서 들어본 얘기를 제가 할 거예요. 저 새끼 뻔한 얘기 안 해. 근데 어느 순간 처음 듣는 얘기가 막 나올 겁니다. 압축법 시작합니다. 1탄 What is 문과 수험시험? 문과 수험시험의 민낯을 봅시다. 여러분 수험가에 유명한 명언이 있어요. 들어본 분들도 많을 거예요. 똑똑한 놈이 열심히 하는 놈을 못 이기고 열심히 하는 놈은 방금 본 놈을 못 이긴다. 어떤가요? 이 말의 의미를 알겠나요? 전 수험에서 진짜 딱 하나의 문장을 뽑아봐 하면 무조건 이 문장이에요. 똑똑한 놈이 열심히 한 놈을 못 이긴다. 이거 얼핏 보면 아름다운 얘기, 노력은 아름다워 이런 건가? 아니에요. 이거 되게 무서운 문장이에요. 이 문장은 이 시험은 문제가 너무 단순해서 머리가 좋아봤자 플러스가 될 것도 없고 머리가 나빠도 누구나 도전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즉, 이 시험의 문제들은 머리 좋은 게 도움이 되지 않아. 머리가 좋아봤자야. 이런 뜻이에요. 그게 왜 무섭냐고? 오히려 좋은 거 아니냐고? 아니에요. 다음 문장을 봅시다. 열심히 한 놈이 방금 본 놈을 못 이긴다. 이건 뭘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시험은 문제의 질이 단순한 대신에 뒤돌아서면 잊어버리기 쉬운 굉장히 휘발성 강한 암기 문제를 엄청난 양으로 조져서 변별력을 낸다는 그런 얘기예요. 즉 논리적 사고나 수학적 접근이 아니라 그냥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르는 그리고 알았어도 뒤돌아서면 까먹는 그런 단순 암기 사항을 엄청난 범위로 출제해서 그 누구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보면 떨어지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렵고 무서운 거예요. 차라리 난이도가 있으면 거기에 올라서면 돼요. 그럼 한 번 올라서잖아요? 그럼 그 다음엔 잘 안 떨어져요. 근데 이 시험은 난이도가 없어요. 어느 나라의 수종은 어디냐? 처음 들어보는 무슨 동물의 세포는 몇 개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아침에 머리 상태는 1등이어도 일주일만 책을 보면 저 아래가 돼 있고 반면 내가 아무것도 몰라도
그냥 우연히 그 나라의 수도가 거기라는 것을 지금 봤는데 그게 마침 시험에 나오면 우리나라 1등도 틀리는 문제를 지금이 나면 맞출 수 있는, 그게 이 시험이에요. 어마어마한 얘기거든요. 뭐라고? 그럴 리가. 우리 시험이 얼마나 깊이 있는 이해와 풍부한 배경 지식이 필요한데 암기가 아니라 이해거든? 오케이, 내가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나라 민법의 대가가 있어요. 서울대 법대 교수님이셨고 동시에 대법관을 하셨어요. 실무와 학문 모두에서 끝판왕이에요. 제가 아니라 이분이 한 말을 들려줄게요. 이분이 사실차, 즉 문과 객관식 시험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시험을 봐도 70점이 나올지 모르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정확한 워딩은 아니고 70점인지까지는 제가 장담을 못하겠지만 아무튼 높은 점수를 못 받을 거란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셨어요. 이 얘기를 한 이유가 뭘까? 겸손함? 그럴 리가. 이분은 우리나라 최고 중 하나인데 오히려 이 분야의 대가로서 이 시험을 깠다고 봐야지. 이 시험은 방금 본 문제가 나오면 누구나 붙을 수 있다는 그 얼핏 평등해 보이는 이면에 아무리 그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사람조차도 방금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휘발적이고 단순한 문제가 나온다는 엄청난 불확실성이 있고, 그 사람의 실력을 제대로 측정해내지 못한다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인생을 걸어야 된다는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그래도 못 믿겠어. 우리 시험이 그럴 리가 없어. 그러면은 입장을 바꿔 생각해 봅시다. 수학, 물리 이런 과목은 어떨까? 대한민국 최고 수학자가 며칠 놀다가 시험 보면 지금 방금 수학 공부한 대학생보다 못 볼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심지어 그 대학생한테 무제한의 시간과 컴퓨터 그리고 오픈북으로 시험을 볼 수 있게 해도 제한된 시간에 맨몸과 맨손으로 푸는 대한민국 최고 수학자를 혈당코 이길 수 없어요. 반면에 우리가 보는 시험은 그 분야의 대한민국 최고 실력자가 봐도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보면 그냥 못 풀고 아무것도 모르는데도 방금 본 문제만 맞춰요. 수학, 과학에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심지어 풀이 방법을 펼쳐놔주고 똑같이 풀어보라고 해줘도 못 풀어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이 시험이 어려운 거예요. 문제가 어려워서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너무 쉬워서 문제야. 누구나 맞출 수 있는 문제를 낸다는 면에서 아름다워 보이지만 누구도 잠깐만 마음을 놓으면 장담할 수 없는 문제들이 나와서 실력을 변별해주지 못하고 모두를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시험이에요. 아까 제가 말한 민법이요. 문과에서 그래도 가장 이과에 가깝다고 말하는 법학, 즉 사회과학, 과학이라는 자가 붙는 문과 과목, 그 안에서조차 딴 색깔이 안 묻고 순정의 논리 그 자체로 조진다는 민법, 그 과목에서조차 그렇다니까? 근데 우리가 보는 공익이란 이름에 온갖 색깔을 묻힌 행정법, 행정학은 오죽하겠어요. 제가 장담하는데 저를 포함해서 다른 선생님들도 그 과목 한 달까지 갈 것도 없어요. 잠깐만 놓잖아? 문제 탁 주면 우수수 틀릴걸? 물론 금방 복구는 되겠지. 머리에 한번 박아놓긴 했으니까. 그래도 안 보는 순간 잊어버리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게 이 시험이야. 그게 열심히 한 놈이 방금 본 놈을 못 이긴다는, 정의롭지 못하잖아. 열심히 했으면 이겨야지. 근데 열심히 한 놈이 방금 본 놈을 못 이긴다는 그 희극에 담긴 비극이에요. 그리고 이 비극 속에 실력은 있으나 요령이 없는 무수한 실력자가 눈물을 쏟고 이 바닥을 떠납니다. 여기서 잠깐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문과와 이과의 학문적 우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공대를 나왔지만 15년간 법을 붙잡고 그걸로 먹고 산 사람이에요. 굳이 말하자면 전 문과예요. 대학의 꼬리표만 공대인 거지. 다만 어려서부터 어른이 되기까지 평생 문과에만 산 사람보다는 문과 공부의 본질을 볼 수 있죠. 지구의 중력과 공기를 인지하려면 처음부터 지구에서만 살아서는 인지할 수 없어요. 지구 밖에서 지구에 들어와야 중력이 있네? 야, 이게 공기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지.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학문적 우위가 아니라 문과 시험을 그 학문적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단답형 객관식화하면서 나타나는 일종의 부작용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건 그나마 성실성과 지식량을 종합적으로 체크해 나갈 수 있는 타협 아니기도 해요. 시험마다 요령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그건 실력과 비례하지 않거든요. 근데 어떻게? 제도가 그런데 거기에 맞춰야지. 오케이, 분석되고 설득됐죠? 정리. 이 시험은
단순 암기 내용이어서 문제의 진로는 변별력이 없다. 그래서 휘발성 강한 문제를 많은 범위에서 출제하는 방법으로 변별력을 낸다. 그러다 보니 아무리 내가 열심히 했고 그 과목에 깊이와 내공을 쌓았어도 막판의 전범위를 기억하지 못하면 떨어진다. 따라서 관건은 시험 직전에 모든 내용을 방금 본 놈, 바로 그 놈이 내가 되는 것이다. 이게 본질이에요. 문과 객관식 수험시험은 이게 다야. 이게 그 적나라한 속살이야. 그 다음부터는 기술이에요. 어떻게 하면 빠른 시간에 다 볼 수 있을까? 깔끔하게 알려줄게. 2탄에서 봅시다.